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경호와 홍보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양쪽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남북 정상에 최측근 인사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실무회담에는 남북 정상의 최측근 인사들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처음 방문하고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의전과 경호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수석 대표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함께 정계 입문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북한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위원회 부장이란 생소한 직함이 처음 공개된 김창선 부장은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원춘 국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거론될 때부터 밀착 수행하며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 물놀이장 등 김정은의 주력 건설 사업을 총지휘해왔습니다. 남북 대표들은 회담 당일 정상들의 이동 경로와 대면 방식,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2차 실무 협의를 열고 모레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불면 날아갈까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오갔던 이번 공연을 제외한다면 정상회담까지는 아무것도 교류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만류할 정도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자 민간 교류 신청도 본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는 모두 109건. 이제 겨우 3월이 지났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웃돕니다. 문화재 공동보건, 숲 가꾸기, 말라리아 방역 등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폭증하는 대북 교류 추진에 오히려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한 단체는 정상회담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장밋빛 전망에 들떠 판을 벌릴 때가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정상회담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교류 진전이 없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되는 것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제령은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인해도 북한이 초청장 발송 등 교류에 더 소극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을 잔뜩 받았죠. 홍콩 언론이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물값이 모두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품들 북한에 수출할 수 없다고 유엔이 제재 중입니다. 곽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석군평 동지와 백여원 여사가 성의껏 마련한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환대하며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홍콩 빈과일보가 선물을 분석했는데 마오타이주 11병의 가격은 약 2억 1천만 원, 그릇과 백자, 닭이 세트가 약 400만 원, 색색의 비단 6필 약 1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보석과 장신구 600만 원 등 어림잡아 최소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김정은이 두둑히 챙긴 선물 보따리는 더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단둥과 연변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김정은 방중 바로 다음 날 비자 연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외화벌이 일꾼들입니다. 쌀이나 식료품, 생필품 같은 것들, 또 남아있는 노동자의 거주 등록을 완화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8개월 전에 중국이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혼란 뻔히 예견됐습니다만 우리 행정부는 환경행정의 축 역할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오늘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번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작심한 듯 환경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 총리는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추가 대책을 오늘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전 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현장 점검부터 더 하라며 보완을 지시해 오늘 회의에선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추가 대책 마련 작업을 중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지각 출석과 지각 만찬입니다. 쓰레기 사태 주무부처인 장관과 차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지각 출석했고 누가 지각 만찬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관 얘기죠. 네, 우선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자리, 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자리입니다. 맞은편을 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환경부 측은 김 장관이 왜 늦었는지, 한 3분가량 늦었거든요. 왜 늦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총리 주재로 이 쓰레기 대책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주무장관이 회의에 늦었다? 불참한 겁니까? 지각한 겁니까? 지각한 겁니다. 네. 한 3분 정도 지각을 했고요. 네. 하지만 회의는 뭐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 중심 이 장관이었던 김은경 장관이 이 3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환경부는 이제 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대응책을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5시간 반 뒤에 밤 9시 10분쯤 돌연 발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가 환경부의 대책 발표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이 총리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는 현장 문제부터 해결을 한 뒤에 이 뜬구름 잡기식의 이 환경부의 발표는 이 현장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추가 대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당장 발등에 불에 떨어진 현안이 있는데 왜 엉뚱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냐 그 말로 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경 장관이요. 환경 전문가고 환경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발탁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환경 정책 관련된 무대책 상태를 만든 거죠? 예, 뭐 지난해 7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보겠는데요. 김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모습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친환경이라는 에코백에서 이제 자료를 꺼내고요. 보시는 것처럼 책상 위에는 일회용 컵 안 쓴다면서 머그컵도 올려져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가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분인데요. 잠깐 프로필을 보시면 낙동강 패널 유출 당시 시민단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이런 분이 환경부 장관에 발탁이 되면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리, 환경에 대한 의식과 문제인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환경 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쓰레기 사태 발생 전에 지자체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요. 때로는 현장 관계자들 적극 찾아가 무언가를 결론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백과 이 머그컵이라는 거 일회용품 안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만 그건 이제 부분일 것이고 본질은 정책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의 업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경부 그동안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제가 취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이번 쓰레기 사태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김 장관 취임 후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한 번도 쓰레기 사태에 관련돼서 문제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 여당에서도 중국이 수입 금지한지도 몰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요. 물론 야당에서도
환경부 보고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보통 가을에 국정감사도 하고 정기국회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때 환경부는 주요 업무 보고하거든요. 네. 그때 자신들의 주요 업무 리스트가 수도 없이 적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은경 장관이 취임 후에 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번 쓰레기 사태에 대해서 환경부한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에 보고가 없다 보니까 대책 수립도 안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네.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정말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을 예상해야죠. 그리고 대비해야죠. 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각 출석 얘기하셨는데 지각 만찬이란 키워드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환경부에는 환경운동을 하다 발탁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안병옥 차관이 있습니다. 어제 안 차관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 관계자들과 보시는 것처럼 저녁을 했습니다. 네. 참석자에 따르면 사실 안 차관이 오기로 한 자리는 아니었다. 이러다가 부랴부랴 환경부 참석자가 안 차관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참석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할 때 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승질나서 소주 하나 2병 먹고 왔어요. 차관이 이번 네. 쓰레기 사태 이후에 네. 이분들을 만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늑장, 지각 만찬이었던 셈입니다. 자, 일단 수거업체분들의 목소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차관과의 만남의 의미가 없었고 결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진작 이런 자리가 있어야 했다는 점에서 지각 만찬이라는 설명이 되겠군요. 네, 김인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3년 전 해외 출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책연구원의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갔는데 이 연구원은 김 원장이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감사를 하던 피감기관이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3년 전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해외 시차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는 7박 9일 일정으로 여비서 한 명과 함께 떠나 현지에서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는 이 출장에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 연구원이 전액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출장 일정입니다. 의원 시절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원장. 방문 국가별로 방문한 기관이 딱 하나입니다. 이 열흘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방문한 기관에서 체류한 시간이 한 기관당 2시간씩, 연수를 위해서 기관에서 소요한 시간이 딱 9시간입니다. 하지만 김 원장 역시 브뤼셀과 로마에서 방문한 기관은 하루 한 곳뿐. 유럽에서 엿새 있었지만 공식 일정은 5시간 45분에 불과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하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으로부터 예산 삭감을 요구받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구원이 발간한 출장 보고서에는 의전 성격이라는 문구가 선명한데 연구원 측은 면담을 지원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당시 삭감을 요구한 워싱턴 산하기관의 예산은 삭감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던 유럽 사무소 설립 계획도 불발된 만큼 로비성 출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함께 해외 시차를 제안받았던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년 전 당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였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해외 시차를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피감기관 돈으로 정무위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동료 의원도 없는 해외 시차를 여성 비서관까지 대동하고 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은 김 원장의 해외 시차를 내부에 빗대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타인의 허물에는 한없이 매몰차고 모질게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에게는 무한 관용을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김 원장이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날선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개혁화, 적폐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인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김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희호 여사는 청와대를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법 해석대로라면 앞으로는 청와대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이 경호를 맡게 됩니다.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계속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의 경호기간 15년이 경과한 이희호 여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가 법을 어겨가며 이 여사 경호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지난 2일부터 경찰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를 할 수 있다며 법제처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현행 법이 있으나 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호남의 지지는 아주 간절합니다. 아직 경호 기간이 남은 김윤옥 여사와 이희호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은 모두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전 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 탄생을 가장 열심히 너도 나도 친문 마케팅을 내세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한 의원은 당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면 30%포인트가량 높게 나온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과거 사례를 따르겠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약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출마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당 선관위 결정대로라면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소개되지만 추미애 대표 방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표시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만 16명, 친노 친문 후보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규정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선관위는 지도부가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지사를 추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로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6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는데요. 올드보이 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의 한판 승부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올드보이라는 지적을 오랜 친구라는 풀이로 되받아치며 기환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1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 중 대선 경선이나 본선 경험이 있는 후보와 광역단체장 출신이 8명입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에 한국당은 경륜이 있는 큰 인물론으로 맞섭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지방행정의 행정력을 갖춘 그런 검증된 인물인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전 지사가 맞붙는 경남지사 선거를 검증 무대로 정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일당 지배 구도를 이제는 뒤집어야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선 김 전 지사가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6년 만에 재대결, 굳히기냐, 혈육전이냐를 넘어 여야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실책을 공략하면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공격은 무시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 승강장 바닥에 흰 국화꽃을 놓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위원장의 첫 번째 행선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청년을 기렸습니다.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뼈아픈 일로 꼽을 정도로 대표적 실정으로 꼽힙니다.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안전서울을 내세워 박원순 시장을 정조준하며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이 야권 대표 선수를 자처한 안 위원장에게 어느 당과 합의한 것이냐고 공격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초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살벌한 내전으로 꼽아봤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본선도 시작되기 전에 당내 경선 주자들끼리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SNS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때문인데요.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한 트위터리아는 이전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또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반발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정 때문에 난데없이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이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씨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이 트위터리안 역시 자신이 악기 전공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디를 주목해 주시면요. 08HK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8월생 김혜경 씨를 암시한다는 추정입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이 여러 의심점을 지적했는데요. 지금은 이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전 시장 측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전 시장 측은 일단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혜경 씨는 SNS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 씨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이 계정이 전해철 예비 후보를 비방했는데 전 예비 후보 측에서도 이 계정이 누구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경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 후보 측은 이 전 시장에게 경기도 선관위에 함께 고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의 전체 선거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이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전 시장 측은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로 와보면 송파을 재선거에서도 지금 민주당끼리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을에서 경쟁하는 최재성, 송기호 두 예비 후보 얘기인데요. 이른바 친문 마케팅을 두고 지금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스스로 문재인의 복심을 자처하는 낡은 정치는 안 됩니다. 네, 송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재성 후보가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세를 나선 것을 비판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낡은 정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집안 싸움이 거센 것 같은데 최재성 예비 후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는 본인을 알리고 캠페인을 하는 건데 이 구호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말은 당원들이 붙여준 것일 뿐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여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일주일 새 두 번의 구속위기를 넘긴 안 전 지사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 추가 청구 없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 김지은 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안 전 지사 기소 시점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가급적 두 번째 고소인 A씨 관련 혐의를 포함해 안 전 지사를 기소한다는 계획이지만 A씨 고소권 관련 조사와 증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해 추후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 조사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는 조금 전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2년 전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달 김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후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이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된 지 15일 만에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이고 조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만이 대답하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거짓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김 씨의 고소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하고 있는데요. 성폭행 여부를 놓고 여성과 김 씨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공군 F-15K 전투기 한 대가 경북 칠곡의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공군은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공군 F-15K 전투기 한 대가 경북 칠곡군의 한 골프장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만인데 통상적인 비행 훈련을 마치고 대구 기지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투기가 이 뒤편산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나고 난 뒤에 3초 내지 4초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총소리만 올라서 나중에 통역 뛰는 거거든요. 5, 6분간 계속 쳐졌어요. 공군은 조종사 29살 최모대위와 27살 박모중이가 추락 당시 비상탈출을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했지만 짙은 안개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락한 F-15K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지난 2005년 전력화된 이후 현재 60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동해상에 추락한 뒤 12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울산에서 출근길 만원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구조된 승객과 시민들은 기울어진 버스가 쓰러지지 않도록 맨손으로 떠받치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옆 차로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버스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 옆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울산 연포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37명이었고 이 중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담벼락이 무너지고 곳곳에 버스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고 직후 크게 부서진 버스는 옆으로 반쯤 기울어졌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넘어지고 브로커는 넘어지고 해갖고 막 사람한테 내한테도 오고 밑에도 전부 브로커 깔리고 발을 꺼내 신발을 못 꺼내고 발도 억지로 두 발 다 꺼내고. 그 순간 부상당하지 않은 승객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채 버스를 10분 넘게 받쳐 세우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움직이기 힘든 부상자 10명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못 나오는 분들 혹시나 버스도 기울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버스 못 기울어지게 전부 다 이렇게 버스 잡고. 119 구조대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시민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23살 윤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주택가에선 1시간 동안 무려 6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연쇄 방화범은 예전에도 방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 주변을 서성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핍니다. 42살 A씨는 이렇게 자신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라이터로 주위 물건에 닥치는 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길가에 세운 휠체어와 오토바이부터 슈퍼마켓과 주택 앞 쓰레기까지 6곳에 불을 내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 A씨가 5번째로 불을 붙인 슈퍼마켓입니다. 이 현장에는 아직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이 슈퍼마켓 간판은 불길의 절반이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고무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2년 전 방화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거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의 뉴스터치는 허술한 소상공인 대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커피숍에 앉아있던 20대 커플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거부권도 있고. 21살 최모 씨 등 일당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사기 대출로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글이 남아있는데요. 현금 따발을 이 SNS에 올려놓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직업도 없는 20대가 어떻게 대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한번 보시죠.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악용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10대, 20대 청년들을 모집한 뒤 소상공인인 것처럼 서류를 컴퓨터로 조작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건데요.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컴퓨터로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가져가 사업자 통장까지 만들었지만 은행은 사업자 등록증이 가짜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통장 개설 행위가 너무 서류 심사가 허술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걸. 대출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과 그리고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방문도 하지 않고 즉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 모 씨 등 일당 외에도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이야기입니다. CCTV 날짜를 보시죠. 지난달 28일 울산 KTX역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누군가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서 남성들이 나타나 대낮 추격전을 벌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한 남성이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레이시아인 27살 A씨인데요. A씨가 속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이 몸값으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 미리 가짜 돈을 준비해 A씨를 유인했고 추격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송금책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내려집니다. 재판 시작 11개월 만입니다. 내일 재판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됩니다. 116차례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생중계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전체를, 다른 2대는 각각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 한 대는 판결문을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합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의 순서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참작한 사안들을 밝힌 뒤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합니다. 선고에는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는 법원 내 일부 출입문이 통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생방송의 공공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2년 전 한국 1위이자 세계 5위인 한진해운이 몰락하면서 한국 해운 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벼랑 끝에 있는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국내 1위 해운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국내 해운업계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우리나라 해운 산업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0조 원 이상 뚝 떨어졌고 배에 실을 수 있는 원양 컨테이너 총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는 해운 강국 건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었습니다. 해양 강국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오늘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운업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3년 동안 공적 자금 3조 원을 포함해 모두 8조 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신규 선박 발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벌크 140척 이상, 컨테이너 6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선박 건조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만들고 나아가 원유와 석탄 등 전략 물자에 대해 국적 선사 적치율을 10% 정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감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올해 좀 빨리빨리 발주를 해줘서 우리가 만약에 목표치를 채운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3조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종일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지금도 서울은 쌀쌀해서 7도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은 이 비 대신에 황사가 비상입니다. 어제와 오늘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최고 5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남부에는 10에서 3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가 더 온 뒤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밤사이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낮에도 서울이 11도, 대구가 16도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 평년 기온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주말까지는 따뜻한 외투를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이 야권 대표 선수를 자처한 안 위원장에게 어느 당과 합의한 것이냐고 공격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초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정치권 소식,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살벌한 내전으로 꼽아봤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본선도 시작되기 전에 당내 경선 주자들끼리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SNS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때문인데요.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한 트위터리아는 이전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또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반발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정 때문에 난데없이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이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씨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이 트위터리안 역시 자신이 악기 전공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디를 주목해 주시면요. 08HK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8월생 김혜경 씨를 암시한다는 추정입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이 여러 의심점을 지적했는데요. 지금은 이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전 시장 측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전 시장 측은 일단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혜경 씨는 SNS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 씨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이 계정이 전해철 예비 후보를 비방했는데 전 예비 후보 측에서도 이 계정이 누구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경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 후보 측은 이 전 시장에게 경기도 선관위에 함께 고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의 전체 선거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이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전 시장 측은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로 와보면 송파을 재선거에서도 지금 민주당끼리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을에서 경쟁하는 최재성, 송기호 두 예비 후보 얘기인데요. 이른바 친문 마케팅을 두고 지금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스스로 문재인의 복심을 자처하는 낡은 정치는 안 됩니다. 네, 송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재성 후보가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세를 나선 것을 비판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낡은 정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집안 싸움이 거센 것 같은데 최재성 예비 후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는 본인을 알리고 캠페인을 하는 건데 이 구호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말은 당원들이 붙여준 것일 뿐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여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일주일 새 두 번의 구속위기를 넘긴 안 전 지사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 추가 청구 없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 김지은 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안 전 지사 기소 시점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가급적 두 번째 고소인 A씨 관련 혐의를 포함해 안 전 지사를 기소한다는 계획이지만 A씨 고소권 관련 조사와 증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해 추후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 조사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는 조금 전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2년 전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달 김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후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이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된 지 15일 만에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이고 조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만이 대답하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거짓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김 씨의 고소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성폭행 여부를 놓고 여성과 김 씨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는 뭐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 중심 이 장관이었던 김은경 장관이 이 3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환경부는 이제 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대응책을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5시간 반 뒤에 밤 9시 10분쯤 돌연 발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가 환경부의 대책 발표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이 총리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는 현장 문제부터 해결을 한 뒤에 이 뜬구름 잡기식의 이 환경부의 발표는 이 현장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추가 대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당장 발등에 불에 떨어진 현안이 있는데 왜 엉뚱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냐 그 말로 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경 장관이요. 환경 전문가고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발탁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환경정책 관련된 무대책 상태를 만든 거죠? 예, 뭐 지난해 7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보겠는데요. 김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모습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친환경이라는 에코백에서 이제 자료를 꺼내고요. 보시는 것처럼 책상 위에는 일회용 컵 안 쓴다면서 머그컵도 올려져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가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분인데요. 잠깐 프로필을 보시면 낙동강 패널 유출 당시 시민단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이런 분이 환경부 장관에 발탁이 되면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리, 환경에 대한 의식과 문제인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환경 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쓰레기 사태 발생 전에 지자체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요.
때로는 현장 관계자들 적극 찾아가 무언가를 결론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백과 이 머그컵이라는 거, 일회용품 안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만 그건 이제 부분일 것이고 본질은 정책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의 업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경부 그동안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제가 취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무시하면서 이번 쓰레기 사태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김 장관 취임 후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한 번도 쓰레기 사태에 관련돼서 문제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 여당에서도 중국이 수입 금지한지도 몰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요. 물론 야당에서도 환경부 보고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보통 가을에 국정감사도 하고 정기국회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때 환경부는 주요 업무 보고하거든요. 네. 그때 자신들의 주요 업무 리스트가 수도 없이 적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은경 장관이 취임 후에 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번 쓰레기 사태에 대해서 환경부한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에 보고가 없다 보니까 대책 수립도 안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네.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정말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을 예상해야죠. 그리고 대비해야죠. 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각 출석 얘기하셨는데 지각 만찬이란 키워드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환경부에는 환경운동을 하다 발탁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안병옥 차관이 있습니다. 어제 안 차관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 관계자들과 보시는 것처럼 저녁을 했습니다. 네. 참석자에 따르면 사실 안 차관이 오기로 한 자리는 아니었다. 이러다가 부랴부랴 환경부 참석자가 안 차관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참석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할 때 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승질나서 소주 한 두 병 먹고 왔어요. 차관이 이번 쓰레기 사태 이후에 네. 이분들을 만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늑장, 지각 만찬이었던 셈입니다. 자, 일단 수거업체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차관과의 만남의 의미가 없었고 결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진작 이런 자리가 있어야 했다는 점에서 지각 만찬이라는 설명이 되겠군요. 네, 김인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3년 전 해외 출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책연구원의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갔는데 이 연구원은 김 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 감사를 하던 피감기관이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3년 전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해외 시차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는 7박 9일 일정으로 여비서 1명과 함께 떠나 현지에서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는 이 출장에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 연구원이 전액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출장 일정입니다. 의원 시절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원장. 방문 국가별로 방문한 기관이 딱 하나입니다. 이 열흘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방문한 기관에서 체류한 시간이 한 기관당 2시간씩, 연수를 위해서 기관에서 소요한 시간이 딱 9시간입니다. 하지만 김 원장 역시 브뤼셀과 로마에서 방문한 기관은 하루 한 곳뿐. 유럽에서 엿새 있었지만 공식 일정은 5시간 45분에 불과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하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으로부터 예산 삭감을 요구받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구원이 발간한 출장 보고서에는 의전 성격이라는 문구가 선명한데 연구원 측은 면담을 지원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당시 삭감을 요구한 워싱턴 산하기관의 예산은 삭감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던 유럽 사무소 설립 계획도 불발된 만큼
로비성 출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함께 해외 시찰을 제안받았던 또 다른 국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경호와 홍보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양쪽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남북 정상에 최측근 인사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실무회담에는 남북 정상의 최측근 인사들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처음 방문하고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의전과 경호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수석 대표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함께 정계 입문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북한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무위원회 부장이란 생소한 직함이 처음 공개된 김창선 부장은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원춘 국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거론될 때부터 밀착 수행하며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 물놀이장 등 김정은의 주력 건설 사업을 총지휘해왔습니다. 남북 대표들은 회담 당일 정상들의 이동 경로와 대면 방식,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2차 실무 협의를 열고 모레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자칫 불면 날아갈까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오갔던 이번 공연을 제외한다면 정상회담까지는 아무것도 교류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만류할 정도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자 민간 교류 신청도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는 모두 109건. 이제 겨우 3월이 지났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웃돕니다. 문화재 공동보건, 숲 가꾸기, 말라리아 방역 등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폭증하는 대북 교류 추진에 오히려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한 단체는 정상회담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장밋빛 전망에 들떠 판을 벌릴 때가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정상회담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교류 진전이 없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되는 것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제령은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인해도 북한이 초청장 발송 등 교류에 더 소극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을 잔뜩 받았죠. 홍콩 언론이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물값이 모두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품들 북한에 수출할 수 없다고 유엔이 제재 중입니다. 곽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 경야는 최고領導者 동지께 습권평 동지와 백여원 여사가 성의껏 마련한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환대하며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홍콩 빈과일보가 선물을 분석했는데 마오타이주 11병의 가격은 약 2억 1천만 원, 그릇과 백자, 닭이 세트가 약 400만 원, 색색의 비단 6필 약 1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보석과 장신구 600만 원 등 어림잡아 최소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김정은이 두둑히 챙긴 선물 보따리는 더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단둥과 연변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김정은 방중 바로 다음 날 비자 연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외화벌이 일꾼들입니다. 쌀이나 식료품, 생필품 같은 것들, 또 남아있는 노동자의 거주 등록을 완화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8개월 전에 중국이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혼란,
뻔히 예견됐습니다만 우리 행정부는 환경행정의 축 역할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오늘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번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작심한 듯 환경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 총리는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추가 대책을 오늘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전 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현장 점검부터 더 하라며 보완을 지시해 오늘 회의에선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추가 대책 마련 작업을 중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지각 출석과 지각 만찬입니다. 쓰레기 사태 주무부처인 장관과 차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지각 출석했고 누가 지각 만찬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관 얘기죠. 네, 우선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자리, 바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자리입니다. 맞은편을 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환경부 측은 김 장관이 왜 늦었는지, 한 3분가량 늦었거든요. 왜 늦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총리 주재로 이 쓰레기 대책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주무장관이 회의에 늦었다? 불참한 겁니까? 지각한 겁니까? 지각한 겁니다. 네. 한 3분 정도 지각을 했고요. 네. 하지만 오늘 오후 공군 F-15K 전투기 한 대가 경북 칠곡의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공군은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공군 F-15K 전투기 한 대가 경북 칠곡군의 한 골프장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만인데 통상적인 비행 훈련을 마치고 대구 기지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투기가 이 뒤편산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나고 난 뒤에 3초 내지 4초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총소리가 올라서 나중에 통역 뛰는 거거든요. 5, 6분간 계속 쳐졌어요. 공군은 조종사 29살 최모대위와 27살 박모중이가 추락 당시 비상탈출을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했지만 짙은 안개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락한 F-15K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지난 2005년 전력화된 이후 현재 60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동해상에 추락한 뒤 12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울산에서 출근길 만원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구조된 승객과 시민들은 기울어진 버스가 쓰러지지 않도록 맨손으로 떠받치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옆 차로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버스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 옆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울산 연포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37명이었고 이 중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담벼락이 무너지고 곳곳에 버스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고 직후 크게 부서진 버스는 옆으로 반쯤 기울어졌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넘어지고 브로커는 넘어지고 해갖고 막 사람한테 내한테 들고 밑에도 전부 브로커 깔리고 발을 꺼내 신발을 못 꺼내고 발도 억지로 2발 다 꺼내고. 그 순간 부상당하지 않은 승객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채 버스를 10분 넘게 받쳐 세우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움직이기 힘든 부상자 1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못 나오는 분들 혹시 다 버스도 기울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버스 못 기울어지게 전부 다 이렇게 버스 잡고. 119 구조대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시민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23살 윤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주택가에선 1시간 동안 무려 6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연쇄 방화범은 예전에도 방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 주변을 서성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핍니다. 42살 A씨는 이렇게 자신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라이터로 주위 물건에 닥치는 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길가에 세운 휠체어와 오토바이부터 슈퍼마켓과 주택 앞 쓰레기까지 6곳에 불을 내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 A씨가 5번째로 불을 붙인 슈퍼마켓입니다. 이 현장에는 아직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이 슈퍼마켓 간판은 불길의 절반이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2년 전 방화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거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의 뉴스터치는 허술한 소상공인 대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커피숍에 앉아있던 20대 커플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거부권도 있고. 21살 최모 씨 등 일당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사기 대출로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글이 남아있는데요. 현금 따발을 이 SNS에 올려놓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직업도 없는 20대가 어떻게 대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한번 보시죠.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악용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10대, 20대 청년들을 모집한 뒤 소상공인인 것처럼 서류를 컴퓨터로 조작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건데요.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컴퓨터로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가져가 사업자 통장까지 만들었지만 은행은 사업자 등록증이 가짜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통장 개설행위가 너무 서류 심사가 허술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걸. 대출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과 그리고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방문도 하지 않고 즉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모 씨 등 일당 외에도 대출을 받은 명의자들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이야기입니다. CCTV 날짜를 보시죠. 지난달 28일 울산 KTX역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누군가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서 남성들이 나타나 대낮 추격전을 벌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한 남성이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레이시아인 27살 A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년 전 당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였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해외 시차를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피감기관 돈으로 정무위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동료 의원도 없는 해외 시찰에 여성 비서관까지 대동하고 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은 김 원장의 해외 시차를 내분에 빗대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타인의 허물에는 한없이 매몰차고 모질게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에게는 무한 관용을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김 원장이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날선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개혁화, 적폐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인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김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희호 여사는 청와대를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법 해석대로라면 앞으로는 청와대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이 경호를 맡게 됩니다.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계속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의 경호기간 15년이 경과한 이희호 여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가 법을 어겨가며 이 여사 경호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지난 2일부터 경찰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를 할 수 있다며 법제처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현행 법이 있으나 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호남의 지지는 아주 간절합니다. 아직 경호 기간이 남은 김윤옥 여사와 이희호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은 모두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전 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 탄생을 가장 열심히 너도 나도 친문 마케팅을 내세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한 의원은 당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면 30%포인트가량 높게 나온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과거 사례를 따르겠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약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출마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당 선관위 결정대로라면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소개되지만 추미애 대표 방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표시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만 16명, 친노 친문 후보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규정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선관위는 지도부가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지사를 추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로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6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는데요. 올드보이 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의 한판 승부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올드보이라는 지적을 오랜 친구라는 풀이로 되받아치며 기환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1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 중 대선 경선이나 본선 경험이 있는 후보와 광역단체장 출신이 8명입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에 한국당은 경륜이 있는 큰 인물론으로 맞섭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지방행정의 행정력을 갖춘 그런 검증된 인물인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전 지사가 맞붙는 경남지사 선거를 검증 무대로 정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일당 지배 구도를 이제는 뒤집어야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선 김 전 지사가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6년 만의 재대결, 굳히기냐 혈육전이냐를 넘어 여야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실책을 공략하면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공격은 무시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승강장 바닥에 흰 국화꽃을 놓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위원장의 첫 번째 행선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청년을 기렸습니다.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뼈아픈 일로 꼽을 정도로 대표적 실정으로 꼽힙니다.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안전서울을 내세워 박원순 시장을 정조준하며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